자, 이어서 등기법 볼게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오. 자, 이 지문도 조심해야 될 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해도 뭐한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등기관이 등기를 뭐 했다면, 마쳤다면 이라는 단서가 있을 때는 저장된 시점과 접수된 시점이 동일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둘 다 옳은 지문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의 등기상 증명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자, 등기상 증명서, 구분 건물에서는 1등기 기록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원칙은 1동 건물에 속해 있는 구분 건물 전부가 하나의 등기 기록이지만 발급이나 뭐 할 때, 열람을 할 때만큼은 1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을 1등기 기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은 달리 말하면 해당 전유 부분 표제부, 1층 101호 표제부와 그 다음 갑구, 그 다음 을구 이렇게 또 분설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은 갑구, 을구에만 인정되고 이 말이 뭐예요? 갑구와 을구에는 권리의 등기잖아요. 그래서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되고 표제부 등기,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와 관련해서 기록되잖아요. 달리 말하면 사실의 등기에 대해서는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5. 폐쇄된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 등기는 할 수 없다. 자, 우리가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는요, 현재 그 등기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폐쇄된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들은 다 효력이 없는 등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정 등기나 변경 등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권리자가 갑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 착오로 을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상용이 앞으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면 그런 등기는 주체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 등기는 무효라고요. 그럼 말소를 하고 다시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불일치는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했는데 경정 등기로는 시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 해당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4번 문제는 출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장부의 보존 기간과 관련해서 제가 연구 보존 장부만큼은 좀 암기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연구 보존해야 될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래서 연구 보존 장부는 여러분이 알만한 것들 다 뭐다? 제가 연구 보존 장부라고 했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얼 하면 되고요. 등기 신청서는요, 참고로 5년간 보존합니다. 그래서 연구 보존 장부는 신탁, 원부, 매매 목록, 도면, 이제 이거 외에도 뭐 공동, 담보, 목록, 그죠? 또는 공동, 전세, 목록, 여기까지 합쳐가지고 연구 보존 장부. 등기부와 폐쇄 등기부는 당연히 연구 보존 장부고요. 등기부하고 폐쇄 등기부는 당연히 연구 보존 장부입니다. 등기부하고 뭐다? 폐쇄 등기부는 당연히 연구 보존 장부고요. 그 다음 15번 당사자 능력. 당사자 능력 나오면 인이면 다 돼요. 태아, 학교, 읍면, 독립, 민법상의 조합은 안 돼. 그죠? 이 지문은 아주 간단한 지문인데 출제는 굉장히 좋아요. 좋아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그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이게 키워드죠.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신청은 누가 한다?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학교는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다. 5. 읍면 독리도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다. 5. 민법상의 조합도 등기부상에 등기할 수가 없다. 그런데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 했으니까 뭐한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정답 4번이 틀렸네요. 태아,
태아도 당사자 영역이 없다 했으니까 O 이렇게요. 간단한 지문이지만 꼭 챙겨서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6번. 소유권 파트에서 보존 등기는 단골 메뉴죠. 단골 메뉴. 틀린 것은 1번.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서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지문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우리가 원칙은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는요, 신청서의 필요적 기록사항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신청서에 원인과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이거든요. 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의 자유이기 때문에 원인과 원인 일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미등기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는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우리가 보존 등기에 나오면 토지 있잖아요. 토지하고 건물 항상 구분해야 되죠. 토지는 대, 판, 수, 그죠? 건물은 대, 판, 특, 수. 그래서 건물에서는 이 수가 또 키워드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서 과세관청에 체납 처분을 위한 압류 등기의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할 수 있는 조건은 반드시 법원에서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임차권 등기 촉탁 4가지만 됩니다. 과세관청의 체납 처분이나 압류 등기의 촉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할 경우 이거 딱 나오면 일부만에 대해서는 원래 보존 등기를 할 수는 없는데 굳이 하고자 한다면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어떻게 신청해야 한다?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해서 자기 건물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해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뭐만 된다? 건물만 된다라는 거. 여기에 만약에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렇게 나오면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어요. 건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옳은 것은 1번. 공유자 중 1인이 지분 포기. 자, 지분 포기는 권리 포기죠. 권리 포기는 말소 등기 형식이 아니라 무슨 등기 형식으로 간다? 이전 등기 형식으로 간다라는 거. 첫 번째. 근데 권리를 포기했을 때 말소 등기로 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등기 말소할 때. 가등기 명인이 권리 포기했을 때 가등기는 말소 형식으로 가고 단독이고, 근데 원칙은 지분을 포기하면, 권리를 포기하면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고, 지분을 포기하는 자가 의무자, 나머지 공유자가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 그래서 해당 지분을 취득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포기하는 자가 의무자, 나머지 공유자가 뭐다?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여기까지만 딱 읽어도 이게 어떤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사망했다. 그러면 계약은 체결해놓고 등기 신청 전에 사망했다 하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걸 눈치채셔야 되고요. 그러면 갑의 단독 상속인 병, 그럼 병이 누구의 상속인이다? 갑의 상속인. 병은 상속 등기를 거친 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속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피상속인 갑에서 누구 명의로? 매수인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의무자로서 갑과 을을 매매로 원인으로 병으로부터 을로 이전 등기를 한다. 병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갑에서 누구로? 을로 직접 이전 등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이런 유형의 지문들이 굉장히 기출 지문으로 자주 나온다고요. 한 지문씩. 그 다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한다 하는데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지문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우리가 등기 원인이 존재하면요, 원인 일자는 꼭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인이 존재하는데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 유일한 등기가 진정 명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상속인 중 1위는 자기 지분만, 자, 지분만 상속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다 했으니까 또 틀렸네요. 5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의무자로 하여 무슨 신청이다? 공동. 유증 나오면 항상 제가 누구 떠올려라? 김변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네. 의무자에 유언 집행자, 김변이 의무자인 건 알겠는데 왜 또는 상속인까지 의무자의 범주에 넣어둡니까? 라고 이제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제가 제 모든 재산을 빵빵 장학재단에다 줘라라고 유언을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유언 집행자, 즉 김변을 지정하고 사망할 수도 있는데 지정 안 한 상태에서 유언장만 작성할 수도 있죠. 그러면 유언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김변이 없으니까 그때는 누구? 나의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되어서 장학재단으로 재산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 집행자 또는 뭐다? 상속인. 이때의 상속인은 뭐로서의 상속인이다? 유언 집행자로서의 상속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8번. 등기 신청인, 이거 또 심지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네. 틀린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나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 5.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신탁 등기 역시 뭐다? 단독. 근데 여기는 수탁자와 위탁자가 공동으로 한다 했으니까 틀렸다고요.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출제인 이 지문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2번 지문. 이거 왜 좋아하느냐면 신탁 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탁 등기를 하려면 재산권의 양도 행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재산권을 양도할 때는 뭐다? 위탁자가 의무자, 수탁자가 권리자가 되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되는데 신탁 등기라는 것은 이거는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아니라 신탁 재산입니다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일선상에 두시면 안 된다고요. 신탁 등기 따로, 소유권 이전 등기 따로예요. 다만 신청을 동시에 일괄해서 할 뿐입니다. 그 다음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뭐다? 단독.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 역시 뭐다? 단독. 지금 여기 있는 지문 법 조문 그대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인이 이 지문 굉장히 좋아해요. 등기 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이게 우리가 원칙적으로 알고 있는 이행 판결이죠. 그럼 이때는 항상 승소한 권리자나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하는데 단 공유물 분할 판결만큼은 뭐다? 승소한 말이 없죠. 그게 키워드예요.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뭐로 한다? 단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우리 직권 말소 등기는 목, 수, 1, 2의 환매, 중간, 당해 또는 해당 가처분 등기 이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 관할을 위반한 등기의 말소. 이게 있잖아요. 29조 1호. 그러니까 얘는 뭐다? 직권 말소가 되겠네요. 위조된 인감증명서에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위조된 인감증명서에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뭐한다? 유효기 때문에 말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설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다? 말소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위조 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등기라고요. 그럼 이 등기는 이루어졌다면 등기관이 이게 위조 문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을 다투어 가지고 뭐한다? 말소를 한다고요. 근데 상대방이 협조를 해주면 공동신청으로 말소하고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말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는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목수 1, 2의 환매 중간 당해 가처분이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뭐다? 얘네는 신청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틀렸고요. 지상권을 말소할 경우 그 지상권, 이 지상권이 말소되는 권리 맞죠? 지상권을 말소하는 경우를 했으니까. 그럼 지상권을 뭐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목 나왔잖아요.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제3자의 등기는 등기안에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 맞고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이거잖아요. 수용을 원해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그 토지에 등기되어 있는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다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 그 토지에 등기된 권리들, 꼭 지상권뿐만 아니라 뭐 전세권, 저당권 다 마찬가지예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 전부 다 등기들의 말소는 다 어떻게 한다? 직권. 이렇게요.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기역, 디귿, 리을 해서 5번 이렇게요. 그래서 직권 등기는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번 환매 이게 요즘 조금 출제인이 좀 신경을 쓰면서 내고 있는 파트예요. 환매 등기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나오면 반드시 시각화를 시켜놓고 푸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놓고 해요. 자, 소유권 보존 현재 갑이거든요. 그럼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과 동시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겠다라는 특약을 하나 하는 겁니다. 그게 뭐다? 환매예요. 그럼 합치면 환매 특약부 매매 계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갑에서 일단 누구 앞으로, 매수인 앞으로 무슨 등기는 해줘야 되고 이전 등기는 되어야 되고 이와 동시에 자기 앞으로 다시 권리를 찾아오겠다라는 특약을 했다면 그 아래 동시에 뭐가 이루어진다? 환매 특약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이 뭐가 돼요? 환매권자가 될 것이고 이 두 개의 등기는 어떻게 신청해라? 동시에. 그럼 동시에 신청했으니까 접수번호가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환매특약 등기의 권리자는 갑이죠. 그러면 갑은 환매특약부 매매에서 매도인이다, 매수인이다? 매도인. 그러니까 반드시 환매권자는 누가 돼야 된다? 매도인이 반드시 환매권자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딱 적어 놓고 출발을 해보면 된다고요. 환매특약 등기 신청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 등기 신청과 별개의 신청 정보에 의하되, 즉 하나의 신청 정보가 아니라 신청서는 뭐한다? 각각 별개로 그다음에 반드시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 등기와 어떻게 해라? 동시에. 그러면 신청서는 각각 작성을 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어떻게 해라? 동시에. 근데 신탁과 소유권 이전은요, 하나의 신청서에 신탁과 소유권 이전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동시에 제공하는데 일괄해서 제공한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환매와 소유권 이전은 뭐다? 신청서는 별개지만 신청은 어떻게 해라? 동시에. 등기한이 환매특약 등기를 할 때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 비용까지는 필요적 기록사항입니다. 그러나 환매 기간은 뭐다? 임의적 기록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환매 기간은 반드시 기록한다.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 기록은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필요적 기록사항. 근데 환매 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환매 특약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 취득 등기에 뭐로 한다? 부기 등기로 한다. 환매 특약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의 취득 등기에 뭐로 한다? 부기 등기로.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 등기를 했을 때는, 자,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이게 조건이죠. 그럼 이 조건은 출제인이 다양한 표현을 쓴다고요.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자기 앞으로 권리 이전 등기를 하였을 경우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쓴다고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뭐예요? 을 상대로 다시 내 소유권 돌려줘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앞으로 다시 이제 갑이 소유권을 찾아오겠죠. 이렇게 절차상으로.
그러면 환매권자 앞으로 권리를 찾아왔다면 등기한이 바라봤을 때 절차상에서 환매특약 등기가 더 이상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는 걸 등기한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환매특약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고요. 이게 그거잖아요. 목수 1, 2에 환매 중간 당할 때 환매가 이거라고요. 환매에 따른 권리취 등기를 했다면 존속할 필요가 없는 환매특약 등기는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 이렇게. 자, 환매권 이전 등기는 이라고 되어 있죠. 환매 등기 자체가 부기 등기죠. 그죠? 그러면 이 환매권도 이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환매권을 이전하면 환매 등기 자체가 부기 등기거든요. 그럼 이 권리를 다시 뭐 하면? 이전하면. 그죠? 소유권 이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기 등기에 뭐로 간다? 부기 등기로 한다고요. 그래서 환매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에 뭐로 한다? 부기 등기로 한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용의권. 우리 시험에서 용의권 파트는요. 지상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나온다면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게 가장 빈번하고요. 근데 출제니 이제 전세권만 너무 자주 내다 보니까 이제 두루두루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유형은 용의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게 요즘 유형이에요. 다 물어보겠다는 거죠. 중요 지문들. 자, 임대차에서 차임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자,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 지문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약정이 있으면 신청서에는 이를 기록해야 돼요. 약정이 없으면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약정과 특약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라 뭐다?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근데 약정이, 계약서에 약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서에 약정을 적지 아니했다면요. 신청서의 방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등기하는 이를 각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약정이 있는데 등기한이 실수로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약정이 있었는데 약정을 기록을 하지 않았대요. 않았다고 해서 그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약정은 등기 유효 무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지 않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고요. 그러면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선생님 약정이 등기한데도 유효인가요? 네. 그럼 신청서에 약정이 없어도 등기한을 수리하나요? 이렇게 물으면 아닙니다. 약정이 있다면 신청서에 기록이 되어야 되고 신청서에 기록이 만약에 없으면 등기한은 신청서 방식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각하를 합니다. 각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리했다라고 가정할게요. 약정이 있었는데 등기한이 신청서에 약정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없었으면 애초부터 각하를 했을 거고 약정인데 신청서에 약정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로. 안 했다고 해서 그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의 유효 무효는 반드시 주체, 객체, 종류까지만 일치하면 다 유효예요. 약정은 잘못 기록되면 나중에 뭐 한다? 애초부터 기록상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잘못하면 약정은 나중에 기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정이 있다면 약정은 신청서에 있다면 기록해야 되는 게 맞고 다만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등기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자, 이 표현 여기서의 전세금 반환 채권에 조금 힘을 실어야 되죠. 전세금 반환 채권은요, 전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말은 앞에 전제가 기본적으로 전속기간이 뭐다? 만료되어야 돼요. 근데 전속기간 만료 전에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이렇게 나오면 그 지문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이 되지 않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 자주 물어봐요. 등기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뭐한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야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 나오는 게 맞는데 존속기간 중인데 당사자가 벌써 전세권 끝났거든요 라고 입증을 해버리면
그때는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되었다라고 입증만 되어버리면 그때는 전세금 보증금 반환 채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뭐한다? 없는 한 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존속기간 중에 전세권이 소멸했다라고 뭐하면 입증을 하면 그때는 존속기간 중이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했다면 등기관은 요 역지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17번지는 18번지로부터 편익을 제공합니다라고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기관이 요 역지 등기 기록에는 어떻게 직권으로 일정한 내용들을 뭐한다?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1필의 토지 일부에 지상권 등기를 한다면 부동산 일부에 용의권 등기하는 거다. 그죠? 그럼 일부를 표시한 대장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틀렸죠. 등기한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전세금과 범위는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필요적 기록상. 그래서 기출문제에 가장 근접한 유형입니다. 기출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딱딱딱딱 그거 하나씩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게 도면이 첨부서면이 뭐다? 정답의 결정 요소죠. 그러니까 첨부서면은요, 어떤 식이든 한 지문으로, 어디에서 나오든지 간에 한 지문으로는 꼭 나와서 정답의 결정 요소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22번. 저당권인지 근저당권인지 항상 살펴야 돼요. 근저당이죠.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은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에 관한 사항들. 그래서 두 개고요. 이자 지급 시기는 뭐다? 저당권에 있어서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변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제기도 저당권에 있어서 임의적 기록사항이에요. 근저당에서의 기간은요, 존속기간이 임의적 기록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변제기하고 존속기간,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에서 자주 잘 바꿔서 물어봐요. 예. 그래서 기억 리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가등기. 틀린 것은 전세권 설정 줄여서 읽을게요. 이거 길게 적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끼더라고요.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거거든요. 근데 그냥 읽을 때는 우리가 약식에서 읽는 걸로 전세권 설정 뭐다? 가등기. 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다. 끝. 이렇게. 이 지문 조심해야 됩니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은 부동산 소재지, 항상 등기법은요, 관할은요, 법원이든 등기소든 항상 뭐다? 부동산 소재지예요. 항상 뭐다? 부동산 소재지. 근데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라는 표현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정도 말고 가면 돼요. 등기부 발급이나 열람을 받을 때는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한다. 이러면 X. 등기부는 어디든지 다 가능하거든요. 전자신청을 할 때 사용자 등록이란 걸 합니다. 사용자 등록도 관할에 제한이 없거든요. 그럼 사용자 등록을 할 경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사용자 등록을 한다. 이러면 뭐다? X. 그때 빼고는 다 관할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부동산 소재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 권리자의 뭐다?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가 있다. 5. 여러분, 이 지문이 뭐하고 연결되는 지문이냐면요. 우리가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요. 가등기 의무자에 뭐가 있거나 승낙이 있거나 또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가등기를 뭐로 한다? 단독으로 신청한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래서 가처분이라는 글자, 명령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 해서 법원에 촉탁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하고 연결되는 건데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가등기 권리자의 신청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등기 권리자가 법원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판사님, 원소유자가 나한테 가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가등기를 해주지 않네요. 그래서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나 처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상대방의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뭐하지 못하도록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가 가처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신이 가처분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판사님이 물어볼 거거든요. 물어볼 때 제가 가등기를 하려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예요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판사님이 당신 그럼 가등기 하려고 가처분 신청한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하면 판사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내리는데 그때 법원에 소유권의 가처분 등기라라고 촉탁을 하지 않고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종본을 누구에게? 가등기 권리자에게 발급을 해줍니다. 발급을 해주면 그 가등기 가처분 명령 종본을 들고 가등기 권리자가 뭐한다? 단독으로 가등기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처분도 청구권 보전의 목적이고요. 가등기도 청구권 보전의 목적이거든요. 두 가지의 목적이 중첩되기 때문에 가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처분하고 또 가등기를 하고 목적이 중첩되기 때문에 가등기 가처분을 명하는 가처분 명령을 가등기 권리자가 신청을 하면 별도로 소유부동산의 가등기를 위한 가처분을 해주지 않고 가처분 명령 종본을 가등기 권리자에게 발급하면 그걸 들고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종본을 들고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하는 게 맞지만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렇게 나왔을 때는 가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이다. 이 지문은 꼭 암기해둬야 된다고요. 그때 가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은 어디에서 하느냐? 목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 법원에 가서 신청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등기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에 대해서 뭘 하면 본등기를 한 경우 이 말 딱 나오는 순간 뒤에 뭐가 떠올라야 한다?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 말소 이게 떠올라야 한다고요. 가등기에 대해서 뭘 하면 본등기라면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 말소. 단 직권 말소가 되지 않는 등기도 있거든요. 그걸 암기해 두셔야 된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다?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정지조건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가능하나 해제조건부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5.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에 뭐가 있으면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승낙,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도 가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이다라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의 신청 틀린 것은 이의 신청과 이의 신청서는 좀 달라요. 이의 신청은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의 신청서죠. 신청서는 지방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신청은 지방법원에 하는데 이의 신청서는 해당 등기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과 이의 신청서 이거 꼭 구분해놔야 됩니다. 이의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합니다. 근데 이의 신청서는 해당 등기소에 한다고요. 달리 말하면 관할 등기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의 신청을 지방법원에 하는데 신청서까지 지방법원에 다 제출해버리면요. 지방법원 판사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과로사로 죽어버립니다. 근데 등기 업무 자체를 누가 본 거죠? 등기한이 봤잖아요. 등기한이 봤으니까 등기한이 실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청서는 등기관에게 제출하라는 거예요. 등기관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다는 등기관이. 그래서 등기관이 봤을 때 이거 이의 신청에 이유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사건만 이의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관할 지방법원으로 송부한다고요. 그 등기관이 신청서를 보니까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해요.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등기관은 상당한 처분을 하면 이의 신청 절차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신청서냐 신청이냐를 꼭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다?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누구한테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방법원에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방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당 등기소에게. 그럼 바로 잡으려면 지방법원이 아니라 해당 등기소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의 신청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5. 이의 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5.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라고 인정하면 그럼 당신이 이의 신청한 거 이유 있다라고 인정하면 그냥 상당한 처분을 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의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의견을 붙여 이의 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는 경우는 이의가 이유 뭐한다? 없다라고 할 때는 뭐한다? 자기가 선에서 판단하지 말고 관할 지방법원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과 리을을 해서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등기법, 지적법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구석탱이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가져왔다든지 그런 문제는요 하나도 없어요. 다만 뭐 그나마 구석탱이에 있는 거 킬러형 문항이라 따진다면 연구보존장부 정도는 여러분이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 문제들은요 대부분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위주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틀린 문항이 있다면 그 내용 자체를 몰라서 틀린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면서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요약집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